안녕하세요. 김태규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1, 3월반 내용 끝장반 강의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죠? 네. 아주 긴 강의였고요. 또 복습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성실하게 힘드신 와중에도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내용 끝장반 강의가 끝나고요.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될 그 출제 영역 분석반이라고요. 그 기출 내용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올 시험 문항을 예측해보는 반인데요. 그 반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좀 영상을 짧게 찍게 됐습니다. 대략 한 4가지 정도 압축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짧게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기본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내용 끝장반을 작년까지는 2달 운영하시다가 올해 3달 코스로 늘렸는데 3달 코스로 바꾸고 나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뭐 아시겠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전부 다 2개월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 기본 이론반, 3, 4월 달에 심화 원반, 그 다음에 5, 6월 달에 심화 투반 이래가지고요. 실은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내용 정리반이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 때문에 수업 시수를 더 늘려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합격 수기 사례들에서 보시다시피 단권화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단권화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간도 좀 늘리자라고 구형모 선생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로 운영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점이 달라졌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매 수업 시간마다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수업 시작 전에 내러티브를 좀 해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 또 역교론 시간에는 간략하게나마 구조도 수업을 좀 해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 뭐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좀 거뒀던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 1, 3월 내용 끝장반 수업에 대한 복습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4, 6월 기출분석반 강의를 시작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복습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늘 말씀드렸지만 복습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 진도를 100% 다 따라잡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대략 60에서 70% 정도 복습하셨으면 잘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1, 3월에 비해서 4, 6월은 수업량이 줄어요. 당연히 복습 시간도 줄겠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30에서 40% 정도 줄어듭니다. 줄어든 이유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내용 끝장반 수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2번째 듣는 내용일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2번째 경우는 기출 문항 중심으로 풀어볼 거기 때문에 기출 문항 중심으로 수업 내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항에 해당하는 주요한 내용들과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 내용도 1, 3월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하시면 아마 하루나 이틀 정도 빈 시간이 생기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밀리셨던 내용들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질문입니다. 4, 6월 기출분석 강의, 그러니까 출제 영역 분석반 강의를 개강하게 되는데 작년과 다르게 좀 바뀌시거나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물론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 역교론은요. 역사교육 첫걸음이라는 책을 제가 직접 읽고 분석해 드립니다. 분석이라는 의미 아시죠? 책 내용을 읽어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설도 해드리고요.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책을 직접 다 읽어드립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빠뜨리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 세문항에 나왔다는 점을 아신다면 아마 중요도를 2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번째, 암기 카드를 또 꾸준하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3월과 마찬가지로 핵심 어휘를 나눠드릴 것이고요. 문항별로 꼭 외우셔야 될 부분이라거나 키워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꼽아서 굵은 글씨로 또 표시한 후에 나눠드릴 겁니다. 3번째, 변형 문제도 나눠드릴 건데요. 많지는 않겠지만 2020학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기출문제 패턴에 맞춰서 몇몇 문항을 제작을 하고요.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해력과 사고 과정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4번째, 서양사의 경우에는요. 선생님을 위한 서양사 맨 뒤에 그 부록편으로 들어가는 연표 있죠? 그 연표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또 내러티브를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서계론과 서강좌 부분 또 필요하다면
그 이외에 기타 서적과 관련한 부분들도 요약 발췌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질문은요. 4, 6월 기출분석 강의, 그러니까 출제 영역 분석반 강의를 수강생 입장에서 어떻게 따라가면 좋은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복습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예, 총 12주에 걸친 수업 진도입니다. 오전, 오후, 야간이라는 하루에 3등분해서 학습하셨던 부분은 그대로 이어나가시고요. 월화수목금토 6일 학습도 그대로 이어나가시고 일요일 하루 쉽니다. 인강생들은 6일 어쨌든 공부하시고 하루 쉬는 거 본인들 날짜에 맞춰서 쉬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 그 기본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을 위한 기출문제집, 요 순서가 두 가지가 똑같아요. 목차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함께 분석하시면서 기본서의 내용에 단권한 내용을 추가하세요. 기출문제에서 중요한 용어들, 또 앞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강조했던 부분들을 기본서에 나가 보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기본서 내용에 스티커를 활용하셔가지고요. 별표나 동그라미, 세모와 같은 조그만 스티커들을 문구점 가서 구입을 하셔서 별표의 개수나 동그라미의 개수, 또 세모의 개수 이런 것들로 중요도 표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출제가 되었던 개론서 내용이 있죠.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해당되는 내용의 앞문단과 뒷문단을 반드시 반복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 부분이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니까 출제되었던 내용 말고요. 그 앞문단, 그 다음에 그 뒷문단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통상 3회에서 4회 정도 개론서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권화는 개론서에 대한 이해 없이, 개론서 읽기 없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개론서를 읽으신 다음에 단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저희가 직접 쓰고 있는 교재 내용도, 그러니까 구형모 쌤이나 제가 쓰고 있는 교재 내용도요. 실은 개론서 내용을 압축하고 정리해서 하나로 모아둔 거, 그러니까 편집한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 편집자들의 생각, 그 구형모 쌤과 저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지 여러분의 생각이 반영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론서나 교과서의 흐름, 또 맥락 이런 부분을 놓치시고 팩트들만 암기를 하게 된다면 절대 고득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점 꼭 명심하시고 다음 강의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튼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가끔 여러분 힘들어 하실 때마다 여러분 격려와 위로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